안녕하세요. 초보자도 쉬운 레버리지 곧버스 전략,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인버스라는 ETF와 레버리지라는 ETF입니다. 곧버스라는 거는 인버스 곱하기 2배를 곧버스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명칭은 인버스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는 2%가 올라가는 거예요. 곧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는 2%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초보자도 쉽게 공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10만원씩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1% 오르고 1%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 지수가 1% 오르면 얘는 2%가 오르죠. 그래서 수익입니다. 플러스 2% 수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손실이겠죠.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0만원을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두 개를 합산하면 어떻게 되죠? 0원이 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도 두 개의 비중만 똑같다면 또는 비슷하다면 0에 수렴한다 라는 거죠. 반대의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면 곧버스 같은 경우는 2%가 수익이죠. 지수가 1% 떨어졌으니까 얘는 2% 수익. 반대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두 개 합산하면 0이라는 거죠. 결론은 곧버스와 레버리지 비중이 같다면 수익금은 0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떨어져도 비중만 맞춘다면, 그렇다면 저희는 수익금이 0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자, 우리의 기준은 뭐죠? 올라가면 비중을 채우는 거죠. 떨어지면 수익 난 것들은 모두 매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를 봐보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얘는 1%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합니다. 계속 매수를 해요. 그러면 비중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곧버스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하나예요. 떨어지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실은 방어되고, 왜냐면 비중이 적으니까. 수익은 커지겠네요. 비중이 커지니까. 비중이 커지고 점점 주식이 올라가니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앞선 시간에서 했던 거, 유리하면 공격이라는 거는 비중 채우는 거. 비중 채우면서 주식이 올라가니까 수익.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올라가다가 지수가 떨어지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샀던 비중 하나 또는 두 개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매도가 되겠죠. 수익이 났으니까. 얘는 떨어지면 매도, 수익 난 애들을 모두 매도. 그렇다면 비중은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되겠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하나 아니면 두 개 남겨놓고 모두가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곧버스가 어떻게 되죠? 비중이 매수가 되겠네요. 자, 위에서 매수된 거 하나,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레버리지는 매수를 안 하죠. 하나 아니면 두 개의 비중만 남겨놓고 매수를 안 하고 떨어지네요. 얘는 어떻게 됐죠? 올라가면서 비중이 점점 많아지네요.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떨어지면,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똑같이 밑에 있는 비중들 모두 다 매도가 되겠죠? 하나 아니면 둘 또는 셋 남겨놓고 매도가 되겠네요. 레버리지는 또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전에 남겨놨던 비중 두 개, 그거 말고도 다시 얘가 비중이 또 포함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비중이 점점 양쪽이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같이 늘어났던 이 비중들을, 예수금을
확보하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중은 똑같이 맞추고 예수금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비중이 같다라면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저희는 손실난 게 없이 수익금이 영원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똑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비중을 털어도 점점 매도를 해도 같이 매도를 해도 저희는 영원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매도를 하니까 여태 수익 났던 거 수익 난 금액 플러스 금액, 그리고 여기서 비중을 줄이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차등으로 줄여준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가져갈 거는 세금과 수수료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체가 계좌라고 봤을 때 저희는 곧버스 비중, 레버리지 비중, 예수금 비중을 비등비등하게 맞춰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10만원씩 10만원씩 매수 매도 하다가 10만원의 1%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다 보면 얘가 10번을 하게 된다면 100만원의 1%가 쌓이겠죠. 100만원의 1%를 10번을 하게 된다면 1000만원의 1%가 쌓이겠네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금은 점점 쌓일 것이고, 얘네들의 비중들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제 계좌가 점점 살이 붙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면 10만원씩 1% 수익 내던 이 매수금을 20만원씩도 늘릴 수 있겠죠. 30만원씩도 늘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 계좌가 점점 불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평생토록 해간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저희는 수익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게 되면 초보자도 쉽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저축통장에서 돈 꺼내듯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은행 예금이 3%, 5%입니다. 3%, 5%인 시대에 레버리지와 곧버스 전략을 쓰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뭐만 잘하면 되냐?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중 조절만 잘한다면 초보자에게도 너무나 쉬운 레버리지와 곧버스 전략, 이 전략이 먹힌다라는 거죠.